파리시를 아예 통째로 봉쇄해버립니다. 파리로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인근에 풍차를 불태워서 빵을 만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파리 시민들은 버틸 자신이 그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축된 식량이 넉넉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봉쇄가 무려 5개월 이상을 갑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끼야 사람들은 여기로 달려가서 빵을 만들 재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죽은 사람의 뼈를 꺼내고 그걸 갈아서 빵으로 구웠다는 괴담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포이전으로 어쨌든 파리 인구 20만 명 중에서 약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사망. 기아로 그것도 기아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파리 시민들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합니다. 성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스페인에서 가톨릭 원군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앙리 4세도 파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으로 앙리 4세는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이 프랑스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톨릭으로 다시 한번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요, 진짜. 줏대가 없는데? 앙리 4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전체 6번 개종. 그러니까 처음에 가톨릭으로 태어났을 테니까. 그렇죠. 이때 앙리 4세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원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미사 한 번쯤이야. 6번쯤이야. 7번도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앙리 4세가 가톨릭으로 개종하자 이제 파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래, 그럼 들어와. 그렇죠.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어. 배도 고프고. 예. 이렇게 앙리 4세는 국민들에게 프랑스의 왕으로 인정받고 무사히 대관식을 치룰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수백 년을 이어온 프랑스의 발로아 왕가가 몰락하고 앙리 4세로 시작되는 부르봉 왕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역사를 만든 부르봉 왕가의 시작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봉 왕가가 그때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된 앙리 4세는 이제 종교 전쟁을 완전히 종지부를 짓기로 합니다. 앙리 4세 해법은 프랑스에서 바로 종교적 차별을 없애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낭뜨 칙령입니다. 낭뜨 칙령은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서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프랑스에서 신교의 예배를 허가하고 신교도의 보호를 위해서 병력을 배치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신교도에게 요새 건설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가톨릭과 신교가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칙령이 반포되면서 36년간의 종교 전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후에 앙리 4세가 이 전쟁을 돌아보며 남긴 말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프랑스인이며 같은 조국의 동포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격분시키는 냉혹하고 잔인한 감정을 버리고 이성과 온정으로 화해해야 한다. 앙리 4세는 같은 프랑스 국민들이 다시는 내전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왕이란 국민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존재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고의 남편인 앙리 4세가 왕이 됐으니까 마고도 이제 왕비가 당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마고의 이제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윗송에 유폐되었던 마고는 앙리 4세와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그리고 나서 파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딱하다. 이후에 마고는 수백 년간 이어온 발로아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새롭게 들어선 앙리 4세의 부르봉 왕가를 지지하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앙리 4세는 한때 신교도였던 데다가 부르봉 왕가의 첫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도 사실 그 왕권이 탄탄하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따라서
지난 발로아 왕조의 공주인 마고가 지지를 표명한다는 것은 앙리 4세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고의 지지 속에서 앙리 4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프랑스를 복구하며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고 평화와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1610년에 앙리 4세에게 불만을 품은 한 카톨릭 광신도가 왕을 습격해서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쉽게 죽어요, 왕들이? 4세도 그럼 3명의 앙리가 결국 다 죽임을 당한 거네요. 다 비극적으로 죽죠. 마고만 살아남았어. 자, 프랑스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던 이 종교 전쟁은 사실 종교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그 안에 온갖 정치적 계산과 야심이 깔려 있는 거대한 내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참혹한 전쟁을 치른 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하나의 가치관이 굳게 자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 톨레랑스입니다. 서로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관용은 프랑스를 자유의 나라로 만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희생이 너무나 컸지만 이것이 우리가 비극과 아픔으로 점철된 프랑스의 종교전쟁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